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새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을 하기 조금 민망한 가정사이긴 하지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셋째는 지금의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느라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했거든요. 물론 법원에서는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전 남편이 둘째인 아들을 본인이 데려가겠다고 박박 우기는 바람에 제 성질을 박박 긁었었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이 파탄나는 아픔을 겪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가정이 두동강 나는 일을 만들지 않을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 남편과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이었거든요. 28살에 결혼을 해서 허니문 베이비로 29살에 첫째 딸을 낳았고 31살에 둘째 아들을 낳았었어요. 그리고 33살에 이혼을 했고 39살에 재혼을 했습니다. 참 엄청난 30대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요. 저도 당시에는 제 인생이 너무나도 기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인생에 막아 낀 건지 어떻게 30대에 모든 일이 휘몰아칠 수 있나 생각하게 되었죠. 이혼을 했을 당시에 아이들은 고작 4살, 2살이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만 나이 기준이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둘째는 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혼자서 두 아이를 책임지며 키운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었었어요. 제 생활력으로는 두 아이의 분유값에 기저귀 값 되는 걸로도 벅차기 시작했고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학원비로 등골이 휘기 시작했죠. 아니 요즘 아이들 무슨 학원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니는 거지요? 태권도에 미술학원에 피아노 학원까지. 거기다가 국어, 영어, 수학도 필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첫째 딸을 서울대에 보내려고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학급 친구들이 죄다 학원을 다니니까 우리 애만 또 안 다닐 수 없는 그런 실상까지 오게 된 거죠. 아무튼 제 넋두리가 좀 길었죠.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 뒷바라지한다고 제 생활 하나 없이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런 제가 너무 불쌍하셨나 봐요. 선을 한번 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옆집 이모 있잖니? 그 이모 잘 아는 사람 중에 중매쟁이가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본인 아들 둘을 전부 결혼시켰다고 하더라. 너도 중매 한번 서주랴? 하는데 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 현실적으로 나이도 있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무슨 중매를 해서. 나 이혼한 지 아직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애들한테도 갑자기 새아빠가 생기면 적응 못하지 않을까? 둘째야 뭐 애기라서 기억도 못할지 모르겠지만 첫째 딸은 딱 알 거 아니야. 새아빠 생기면 그게 새아빠라는 걸. 새아빠가 뭐 좋다고. 평생 아빠 없이 지내는 것보다야 새아빠가 생기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지. 예, 초등학교 들어가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당연히 부모 이야기도 나오고 할 텐데 어릴 때야 아빠 없다고 해도 그게 뭔지 모를지 몰라도 지금 나이에는 아빠 없다고 하면 뭔지 다 알지 않겠니? 그런 걸로 놀림이라도 받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아주 학교로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야지. 각자 가정마다 사정이 다 있는 법인데 그런 걸로 놀려? 너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누구 집 이혼했다고 하면 다들 시시하면서도 뒤에서 말 나오고 했던 건 몰라서 그래? 아, 물론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건 아니다. 네가 혼자서 너무 힘들게 애들 키우는 것 같으니까 아, 이왕이면 뭐 좋은 사람이랑 재혼해서 같이 애 키우고 하면 좋지 않겠냐 이거지. 선짜리 나가봐야 퇴짜만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젊고 예쁜 것도 아니고 애까지 둘이나 있는데 나랑 재혼할 사람은 남의 아이 둘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 누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겠어. 특히 선짜리 같은 건 더더욱 서로의 재력을 묻고 따지는 거 아니야? 핑계도 각양각색이다.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거야? 아이 그런 거 아니면 한번 나가봐. 믿져야 본전 아니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지금이야 나도 뭐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너 일하는 동안 애들 학교나 유치원 갔다 오면 우리 집에 데리고 있는다고 하지만
평생 이렇게 도와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 아유, 그거야 그렇지. 재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받았던 상처가 있다 보니까 섣불리 또 재혼을 하겠다는 말도 나오지가 않네요. 그러면 자리 한번 잡아줄 테니까 만나만 봐봐. 그 중매쟁이가 사람도 기깔나게 알아본다고 하더라. 너 결혼 한 번 했었고 애도 둘 있다고 이미 말은 해뒀어. 뭐 상대방도 비슷한 조건이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니? 아무튼 너 받기로 한 거다. 제가 이혼을 한 뒤에 친정에서 3분 거리 떨어진 빌라로 이사를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나면 친정엄마께서 돌봐주셨었어요.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돈을 벌어야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 부모님께도 죄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본인들 노후 즐기셔야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꼼짝없이 묶여서 어디 친구들이랑 먼 곳으로 여행도 못 가시고 평일에는 꼼짝없이 저희 집에 아이들과 같이 묶여 있어야 했으니까요. 사실 첫째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저학년에 둘째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으니 저로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하루라도 빨리 재혼을 해서 지난 가정에 대한 아픔을 잊고 부모님께서는 제가 제대로 된 가정을 다시 한번 꾸려서 잘 살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매쟁이 이야기를 하신 거겠죠? 저는 사실 저보다는 제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중매를 봐야겠다고 결정을 했고 중매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처음 나가게 된 선자리에서 정말 운명처럼 지금의 현 남편을 만났어요. 현 남편 역시 한 번의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아이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적어도 아이가 있으면 저를 더 쉽게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아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현 남편 입장에서는 남의 아이나 다름없는 제 아이니까요. 혹시 모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 사람은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저한테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랑 오후에 뮤지컬 공연이라도 보러 가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미리 티켓을 예매해 두었거든요. 아휴, 제가 아이들이 있어서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주말 낮 시간이면 몰라도 아이들 저녁도 차려줘야 하고 숙제도 도와주고 해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아이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전 연령대 뮤지컬이라서 일부러 내장 예매를 했는데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점점 익숙해지고 싶습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선자리에 나가게 되면 빠른 사람들은 3, 4개월 안에 식을 올린다고요. 그게 뭐 일반화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의 목적이 확실한 자리고 여러 번 보고 했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겠다 하는 전제가 깔린 거 아니겠어요? 현 남편은 저랑 결혼을 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처럼 우리 아이들과 자주 만나고 싶어 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잘해줬어요.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대하는 게 무척이나 서툴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 편견이 강하다는 걸 알게 된 계기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지낸 지 6개월이 흘렀을 때 현 남편이 저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니 답답하다는 듯이 물어보더라고요. 지숙 씨는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새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 아이처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아니 물론 저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지숙 씨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고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발령이 잦은 직업이니 직장을 다니시기도 어려울 거고요. 아,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 보였어요. 저도 정호 씨를 점점 더 알아가는 중이라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걱정했던 건 맞아요. 아이가 없으셔서. 우리가 각자의 이혼 사유에 대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이혼 당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혼을 한 것이었으니 서로에게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사실 저는
이전 와이프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평생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저와 상의도 없이 시설까지 했더군요. 그 문제로 다투다가 이혼까지 했고요. 아, 그러셨구나. 정우 씨처럼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께는 참 상처가 되는 일이었겠어요. 제 이야기는 조금 길고 지저분할 수 있는데 상처를 많이 받으셨으면 굳이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숙 씨와 재혼을 하고 싶은 것이지 지숙 씨의 과거가 궁금한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같이 잘 키울 자신 있고요. 제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정우 씨가 그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저도 용기가 나네요. 사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지들이 바람 피워놓고 아주 당당하게 굴더라니까요. 제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저는 사실 속에 꽁꽁 묻어두고 그 어디에도 말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랬거든요. 제 전 남편은 제가 둘째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숨길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야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 대충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까지는 제가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이 돌고 돌아서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둘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전 남편이 이상하다 싶었어요. 사실 바람이라는 게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상당히 일차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기본 욕구에 충실한 남자였거든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또 아이와 같이 잠을 자느라 밤을 설치고 해서 결국에는 전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거든요. 저는 아이를 재우다가 같이 잠들기 일쑤였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이가 통잠을 자기 시작한 뒤로 각방 생활 청산하고 같은 방을 쓰다가 제가 또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다시 떨어져서 자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 인간이 본인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임신한 마누라가 있으면 일찍 일찍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갓난아기인 첫째 딸도 있는데 불평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야근이네 회식이네 하면서 늦게 들어오니까 저도 참다가 그만 터지게 된 것이었어요.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어제부터 복숭아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퇴근하고 빨리 와서 복숭아 사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친구들을 만난다고 밤 12시에 들어오면 어떡해? 마트 문도 닫아닫고. 나 복숭아 먹고 싶단 말이야. 아니 살이 그렇게 쪘는데 뭘 또 먹고 싶다고 난리야. 네 뱃속에 들은 게 우리 아이가 아니라 거지 새끼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사오면 되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임신한 상태로 첫째 애까지 데리고 나가서 복숭아를 사오라는 이야기야? 과일 가게 언덕배기에 있는 거 알잖아. 혼자 몸으로 걸어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모차까지 끌고 거기를 다녀오라고? 당신이 일찍 퇴근한 김에 사오면 되지. 그럼 장인이나 장모한테 시키면 되지. 그걸 꼭 힘들게 일하고 나한테 시켜야겠어? 내가 친구들 좀 오랜만에 만나서 회풀을 풀겠다는데 그걸 방해하고 싶냐고. 1시간마다 전화해서 언제 오냐. 복숭아 먹고 싶다. 어휴 진짜 무슨 걸신이라도 들린 줄 알겠네. 장인 장모? 우리 부모님이 무슨 심부름 하는 사람이야? 지난번에 어머님 오시는 길에 반찬 몇 개 부탁했다고 난리를 치더니 우리 부모님은 만만하니? 누가 만만하대? 왜 사람 말을 곡해하고 그래. 우리 엄마는 가끔 오는 거고 장인 장모는 자주 오니까 온 김에 부탁해라 이거지. 그리고 반찬보다 복숭아가 덜 무겁고 덜 번거롭잖아. 그렇게 잦은 부부싸움을 했고 저는 육아와 임신으로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은 집에 일찍 들어올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제가 출산을 했을 때도 말이에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속을 좀 썩여서 12시간 진통을 했는데 진통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고 하더라니까요. 너무 황당해서 눈물까지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아파 죽겠는데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진짜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러도 자기는 잠깐만 나갔다 온다고 기어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 친구 회사 일이 아니라 상간녀를 만나러 나간 길이었던 거예요. 제가 둘째를 낳고 난 뒤부터는 전 남편이랑 각방을 쓰는 게 당연해졌고, 육아나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남편을 붙잡고 화를 내봐야 제 속만 터지고 제 입만 아프니까 대화를 하는 것조차 거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주 물 만난 물고기처럼 집에 안 들어오는 거지요. 신난다고 나가서 놀고 상간녀를 만나서 데이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주말까진 나가지 않았었는데, 둘째 낳고 제가 관심을 끊으니까 회사에도 주말에서 새롭게 동호회를 하게 됐다면서 테니스인가 뭔가를 한답시고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상간녀를 만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친 것이었지요. 아니,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도 없었던 건지. 회사 사람이랑 입이라도 맞추면 어디가 덧나나요? 우연히 전 남편 회사에 서류를 전달해 주러 갔다가 전 남편이 테니스를 같이 친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동료랑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어머, 김 대리님 오랜만에 뵙네요. 요즘 주말마다 저희 남편이랑 테니스 치러 다니신다고 바쁘시죠? 아유, 그래도 가정이 있는 남잔데 어린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한 달에 한두 번만 치시면 안 될까요? 저도 주말마다 독방 육아하느라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네? 테니스요? 갑자기 무슨 테니스? 예, 예, 맞아요. 네, 테니스. 앞으로는 좀 자주 할게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딱 봐도 너무 수상한 거지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이 인간이 테니스를 치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말이에요.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회사 사람들이랑 친하다고 해도 일주일에 몇 번씩 같이 술을 먹는 게 가능한가? 부터 시작해서 휴대폰은 왜 그렇게 몰래 숨겨서 보는 건지요.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함정을 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불륜 관계가 1년은 지속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동안 안 들켰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 놈은 흔한 거짓말을 할 때에도 들키지 않을 거라 자신만만해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여보, 나 내일부터 한 일주일간 우리 친정집에 좀 가 있을게. 혼자서 육아하는 것도 힘들고 일주일 동안 나도 좀 쉬면서 보낼게. 괜찮지? 일주일? 그러던가. 어차피 집에서 내가 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이참에 가서 푹 쉬다가 와. 이때부터 벌써 수상하지 않아요? 아내가 갑자기 친정집에 일주일이나 가겠다는데도 왜 친정에 가냐는 말은커녕 오히려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니까요. 꼭 제가 다른 곳에 가 있길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친정집에 짐을 싸들고 가서 아이들을 맡기고 전 남편을 일주일간 미행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택시 운전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루 일당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일주일만 저랑 같이 다니자고 부탁을 했더니 흥미진진해하면서 단박에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뭐 친구야, 재미난 일 하나 생기는구나 하고 생각했겠지만 저에게는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 엄청나게 진지했어요. 일주일간 미행을 하면서 전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집에 없다는 것을 노린 건지 뭔지 둘이 당당하게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아주 꼭지가 확 돌아버렸죠. 그들이 집에 들어간 지 딱 30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바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두 연놈들은요, 아주 편한 차림으로 말이죠. 둘이 소파에 꼭 달라붙어서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진짜. 아니, 어떻게 가족이 사는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나도 열이 받으니까 눈앞이 핑핑 돌면서 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한 사람이 여기 왜 있어? 일주일간 가 있을 거라며. 지금 설마 나를 속인 거야? 야, 너 미쳤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여자를 집에 끌어들여. 여기 너 혼자 사는 집이야?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사는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싶어? 진짜 미친 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야,
너 뭐 하는 년이야? 너 어디서 뭐 하는 년이냐고? 어머, 저는 그냥 회사 동료인데 잠시 물건 전해주러 온 것뿐이에요. 저녁 사주신다고 해서 밥 먹고 가려고 배달 음식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거짓말 칠 걸 쳐야지. 너희가 우리 집에 손잡고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무슨 그딴 거짓말을 해? 뭐? 배달 음식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 인간이 잠옷까지 가져와서 잠옷을 입고 있니? 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가려지나. 지나가는 개도 안 믿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 진짜 오늘 처음 온 건데. 아니, 무슨 오해를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랑 과장님이랑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진짜 기가 막힌다. 회사 사람이랑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거야. 회사 일이니 뭐니 했던 게 다 전현이랑 놀러 다니느라 거짓말을 친 거고? 네가 제정신이니 지금? 그러길래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그래? 아, 사람 놀라게. 아니,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해봐. 진정이고 나발이고 개뿔이고 내가 일주일 집 비운다고 하자마자 집으로 여자 끌어들인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한테 진정을 하래. 너 진짜 인간 말종의 쓰레기야. 알아? 뭐라고? 인간 말종의 쓰레기? 야,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애들 키운답시고 돈도 안 벌었고 집에서 탱자탱자하고 있으면 살이라도 빼던가. 애 둘 낳았다고 아주 이혼 걱정이 하나도 없었나 봐. 너 지금 천역적보다 20kg는 더 쪘잖아. 너같이 관리 하나 못하는 여자랑 어떻게 사냐? 어? 그렇다고 네가 뭐 사근사근하기를 해. 나를 챙기기를 해. 맨날 집안일 해라. 애들 좀 봐라. 잔소리만 하지. 너 같으면 너 같은 여자랑 살고 싶겠냐? 어? 내가 오죽하면 바람을 피우겠어. 내가 바람을 피운 것에는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니까. 인정하지? 인정? 인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게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할 소리야. 나 혼자 낳았니? 같이 낳은 아이 육아 같이 하자는데 뭐가 문젠데. 그리고 집안일을 왜 나 혼자 해야 하는데? 부부관계라는 건 평등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 이럴 때만 평등 찾지. 나도 지쳤어. 나도 너 같은 돼지랑 살고 싶지 않다고. 지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돈 벌어오는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여자랑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아이고, 누가 보면 월급으로 한 1,000만 원씩 가져다 주는 줄 알겠네. 만년과정이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짓을 했다고 유세야 지금? 이 여자는 말이야. 항상 내 길을 살려주는 여자야. 너랑은 다르다고. 너는 내 자존심만 갉아먹을 줄 알지 나를 지켜 세워주지는 않잖아. 두 분 대화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아니, 조강지처면 뭘 해? 막말로 남자 기 세워주는 건 여자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저는 과장님이 뭘 하든지 응원해주고 뒷바라지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과장님이 바람 피울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잘했거나 떳떳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집구석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제가 과장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돈 때문에 못 헤어지신 거면 과장님 이만 놓아주세요. 이게 지금 불륜녀 주제에 어디 당당하게 그딴 말을 하고 그래. 제가 뭐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은 그쪽한테 너무너무 가분한 남자인 것 같아요. 기본도 안 된 사람 같은데 이제 그만 놓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전 남편? 그 여자 편을 들면서 저를 뜯어말리더라고요. 지금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냐고 소리를 치니까 본인들은 진심으로 사랑을 나눈 것뿐이다. 저 같은 여자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난리를 치대요. 그게 애 둘 낳은 마누라한테 할 말이냐고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싶어서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전 남편은 그렇게 당당하게 상간녀와 나눈 건 사랑이다 어쩐다 하더니만 저에게 주어야 할 위자료에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혼을 요구할 줄은 몰랐다나 뭐라나?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뿐이게요. 제가 상간녀 소송도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도 저한테 3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 돈을 전 남편 보고 내놓으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글쎄 상간녀도 가정이 있는 여자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한테 뒷바라지니 뭐니 운운하길래 미혼인 줄 알았더니 애까지 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글쎄
그러니 지 남편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전 남편한테 돈을 대신 물어달라고 한 거지요. 전 남편은 가뜩이나 저한테 재산 분할에 위자료 좋아해서 돈 없어 죽겠는데 상간녀가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까지 대신 내주라 하니까 뭐 우리 사랑이 돈 앞에서 무너지네 뭐하네 하면서 좀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간녀네 가족들도 상간녀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 소송을 당하니까 둘이 감정 싸움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너 때문에 이혼당했다. 서로 아주 물어뜯고 싸운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끝까지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떡하니 전 남편이랑 상간녀가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을 파탄냈다고 탄원서 같은 걸 보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또 민망한 상황이 되니까 둘에게 감봉 처분을 냈는데 소문이라는 게 오죽 빨라요? 소문이 퍼지고 결국 상간녀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니 탓 내 탓하며 둘이 싸우다가 완전히 쫑이 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 놈이 상간녀랑 쫑난 이후에 애들 보고 싶다면서 그래도 저랑 살 때가 걱정 없이 좋았다고 은근히 연락을 해오는데 저는 바로 차단 박아버렸어요. 전 남편은 면접 교섭권도 박탈당한 상태였거든요. 저랑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를 가지고 개싸움을 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흥분해서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첫째 애도 있었고 저를 친다는 게 첫째 아이를 실수로 쳐버리는 바람에 아이가 다치게 된 거예요. 저는 당연히 격렬하게 분노를 했습니다. 애들 있는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추한데 심지어 애를 다치게 만들다니. 결국 저는 이걸 증거 삼아서 면접 교섭권을 박탈시켜 버렸어요. 거기다가 양육비도 제대로 제때 주지 않아서 이전 시댁에서 받아내고 그랬거든요. 엄청 지저분하게 굴었다 이거예요. 저야 전 남편이 면접 교섭권 박탈당한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애들 커가는데 아빠 얼굴 보여줘서 혼란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시댁에서 양육비를 받으니 이번에는 이전 시부모가 애들 얼굴 보고 싶어 하대요. 저는 이전 시댁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양육비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안 받을 테니까 애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연락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몇 년이 더 지난 지금 현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현 남편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제가 바람이라도 피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저와 결혼을 하면 아이들이 전학을 다녀야 할 일이 꽤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발령이 어디로 어떻게 날지 몰라서요. 그런 건 사실 걱정 안 하지만 저도 사람에게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섣불리 결정을 하기가 참 어렵네요. 저의 그런 말에도 현 남편은 저를 기다려 주었고 그 뒤로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낸 뒤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자연 임신이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생각하긴 했는데 현 남편은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까 고통스럽게 시험관까지 하면서 셋째를 가지지는 말자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가 인연을 맺은 게 하늘이 보기에 예뻐 보였기 때문일까요? 자연 임신으로 셋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제 나이 40대 초반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셋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 남편이 발령이 나는 바람에 우리는 지방의 작은 소도시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어요. 우리 딸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될 시기에 전학을 가게 되면서 새 학교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첫째랑 둘째 다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셋째를 낳게 되면서 오랜만에 육아를 하게 되니까 정신이 없긴 하더라고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게 되었고 저는 일부러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첫째 딸이 전학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친구들이랑 사이가 어떤지도 궁금했고 교실에서 생활을 잘 알고 있는지도 궁금했으니까 이왕 참관 수업에 간 김에 열심히 둘러보려고 말이죠. 현 남편도 일부러 연차를 내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딸아이가 수업을 받는 교실에 들어가서 참관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빼꼼하게 교실에 들어오는데 저는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니, 악연도 어떻게 이런 악연이 다 있냐고요. 몇 년 전에 저를 조롱했던 그 상간녀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부글부글 속이 끓고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그 여자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쪽도 저를 알아본 건지 놀래서 뒤로 확 숨어버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쪽팔린 게 뭔지는 아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그 뒤로 제 쪽으로는 아예 시선도 안 주는 게 아니겠냐고요. 제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현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묻길래 청소도구함 있는 쪽 뒤에 있는 여자가 전 남편이랑 이혼을 하게 만들었던 상간녀라고 말을 해줬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50분 동안 참관 수업이 끝난 뒤에 서둘러서 쏙 빠져나가는 그 여자의 뒤를 막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눈이 뒤집히는 바람에 열심히 발표도 하고 내내 저희와 눈을 마주치며 즐거워했던 우리 딸이랑 인사도 못하고 그 여자만 뒤를 쫓아갔더니 학교 밖으로 서둘러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이판사판 볼 거 없다 달려가서 어깨를 확 잡아챘습니다. 어머나 놀래라. 아니 그나저나 여기는 어떻게? 아 여기서 다 뵙네요. 어떻게? 여기서 다 본다고? 내가 살다 살다 별 이야기를 다 듣겠네. 이 사람아, 내가 물어볼 말이야. 뻔뻔하게 지금 어디 얼굴을 들이밀어? 넌 뭐 하는 년이야? 여기는 왜 나타났어? 설마 전 남편 그 인간이 우리 애들이라도 보고 오라고 시키디? 가장님이랑 저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 말을 하고 그러세요. 저도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여기서 괜히 소란 일으키지 마시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는데. 각자 갈 길 가자고? 내가 갈 길이 여기다. 학부모 참관 수업에 네가 무슨 볼 일이 있어? 너도 그때 이혼당했잖아? 아, 지금 애들 데리고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거야? 와, 악연도 어쩜 이런 악연이 있네? 누구니, 네 아이? 우리 아이한테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얘기라도 해놔야지.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불륜녀 주제에.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제가 상간녀인 거 저희 아이들은 모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제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저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사모님 눈앞에 안 띄게 살게요. 저 지금 너무 조용히 아이들이랑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제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면 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뻔뻔하게 지금 네 사정을 봐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 내 가정은 파탄 내놓고 지금 네 가정이 행복하니까 뭐 건들지 말아달라? 아니세. 너희 아이들도 네가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너 두고 봐.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 너희들 결코 떳떳하게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감히 그런 짓을 하고 네가 천년만년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인간인지 끝까지 지켜보게 할 거니까 두고 보라고. 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 말의 끝으로 교실로 다시 돌아가니까 현 남편이 교실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씩씩거리면서 현 남편에게 팔짱을 끼니까 저한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정말 그 여자가 상간녀란 말이지? 나 참 별 희한한 인연을 다 보겠네. 아니, 악연인가? 상간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고? 아니, 어떻게? 저 여자랑 당신이랑 접점이 전혀 없을 텐데 저 여자가 여기에 와 있을 거라고는 나도 아예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게 말이야. 나도 상상도 못한 존재였어. 저 여자 말이야. 우리 부대 중사의 안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부대 앞으로 도시락 전해주러 오는 걸 봤거든. 뭐 상당히 가정적인 여자고 자만 여자라면서 자기가 결혼하는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그랬는데 와, 상상도 못한 정체네. 저희 현 남편이 직업 군인이었거든요. ROTC 출신으로 중령이라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중사라 함은 남편보다 직급이 아래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셋이었기 때문에 큰 집이 필요했고 관사에는 작은 집밖에 없어서 발령을 받으면서 외부에 있는 전세로 지원금을 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관내에서 볼 일이 전혀 없어 몰랐던 것이었어요. 군부대 특성상 그 내부에서는 엄청 끈끈하게 지내지만 저처럼 나와 있는 사람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같은 관사에 살았더라면 또 몰라도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는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군부대의 주요 인물들 말고는 인사를 하거나 한 경우가 없어서 상간녀가 직업군인과 재혼을 했을 거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 여자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지금의 행복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떠올릴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 학교 참관 수업에 굳이 참여를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군부대 근처에 있는 학교였기에 대부분 군인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었고, 우리 남편이 그래도 중령이니까 딸아이의 기도 살려줄 겸 겸사겸사 간 것이었단 말이죠. 군대라는 곳은 사실 계급이 전부인 곳 아니겠어요. 중령 딸이라는 이야기가 돌게 되면 전하곤 우리 딸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직업 군인들은 대부분 일찍 결혼을 하니까 현 남편 나이대나 같은 직급 사람들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인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고, 우리 남편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의 자녀가 훨씬 많았기에 약간 어깨 세우러 간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거기서 상간녀를 딱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더 웃긴 건 어떻게 알았는지 상간녀가 그날 저녁에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까 말까 하다가 안 열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서 열었더니 바로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이렇게나 가볍게 꿇을 무릎이었으면서 그 당시에는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저에게 모욕을 주었다니 어이가 없었죠. 미친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아니 당신 무슨 스토커야?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문을 열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하다가 무슨 낯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열었어. 집 주소는 관사 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새로 오신 중령님 자택이 어디인지 몰래 알아본 게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 가장님이랑 헤어지고 이혼당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회사도 잘리고 아이는 혼자 키워야 하고 반성 많이 했어요. 지금 남편 만나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데 사모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때는 너무 철이 없어서 기고만장해서 사모님께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현 남편이 상간녀 보고 집에 가라고 하고 문을 닫더라고요. 저는 분해서 욕이라도 쏟아붓고 싶었지만 남편이 쿨하게 보내버리니까 그냥 씩씩거리면서 화를 참아야만 했어요. 사실 현 남편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현 남편의 얼굴에서 풍기는 느낌이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그 여자의 아이와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발령을 받았으니 못해도 2년 동안은 얼굴을 보고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보다 일이 쉽게 해결이 되었어요. 현 남편이 아주 기가 막힌 복수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간녀의 남편이라는 중사직급의 사람이 말입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계속 진급에 실패하고 계속 중사로 남아있던 것이었거든요. 진급이 안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을 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긴 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군부대 안에서 일반 병사들에게 갑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매번 그렇게 병사들 잡돌이 하러 다니기 바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뭐 갑질이라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기고만장해서 말이죠. 어쩜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짝을 지었는지 원. 그래도 군부대 특성상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묵과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남편이 제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물론 상간녀의 남편이 어쨌든 재혼 가정이니까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상간녀와 재혼을 했으니 저한테는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않겠냐고요.
연좌제라는 게 발동을 하게 된 거죠. 현 남편은 그때부터 일반 병사들과 또 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상간녀의 남편이 갑질을 저지른 부분에 있어 진술을 받았고 이걸 군부대 내에서 밝히면서 아주 그냥 한바탕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막 발령을 받은 중령이 그런 일을 하니까 당연히 왜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문제 삼냐고 궁시렁거리는 사람들도 있기야 했었지만 그동안 상간녀의 남편에게 당하기만 했던 일반 병사들부터 계급이 낮은 직업군인들까지 전부 우리 현 남편의 편을 들고 나서니까 윗선에서도 더 말릴 수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이참에 정의로운 일도 하고 복수를 하고 싶었던 대상에게도 복수를 하고 일석이조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군부대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이고 썩은 물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이러니까 다들 군대 가면 사고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아들을 동원하여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받으라고 나라를 지키라고 강요를 해놓고 인격적인 모독, 중사의 갑질을 참으라고 하는데 누가 군대에 남아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직도 진급이 되지 않으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매번 누락이 되겠습니까? 간부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저에게 불명예 전역이라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갑질은 물론이고 괜히 구박하고 혼내고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역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박중사님의 가족들도 문제입니다. 재혼 가정이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재혼 가정이니까요. 단지 지금 박중사의 와이프 되는 사람이 이전에 불륜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꼴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 남의 가족사를 남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와이프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고 증거 있습니까? 그 여자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얼마나 예의 바른 여자인데 말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와이프를 건드신 것도 저도 넘어갈 테니 이번 일도 넘어주십시오. 참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그 여자 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간녀로 위자료까지 물어줬는데 무슨 내 와이프가 그 여자한테 위자료를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디 판결문이라도 들이밀어야 믿어주시겠습니까? 당장 가져와서 보여드려요. 그 말에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게 된 것입니다. 또 남자들만 그득그득한 곳에서 와이프의 행동으로 정치질도 하는 곳인데 중사의 와이프가 불륜녀였다는 게 오죽 충격적이겠어요. 거기다가 중령의 와이프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지요. 하나둘씩 저희 남편의 편에 서서 박중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관사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제대로 왕따가 된 거죠. 관사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상간녀의 자식들을 따돌리기 시작했고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그런 엄마를 둔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랄까요? 군대는 계급이잖아요. 우리 남편이 중령인데 다들 우리 남편 편을 들지 누가 중사의 편을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는지 중사는 발령 신청을 냈는데 우리 남편이 컷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쪽팔림 더 당하라는 뜻이었겠지요. 결국 상간녀가 저를 다시 찾아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속이 시원하신가요? 집에서는 남편이 저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불명예 전역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윽박지르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저보고 불륜녀라고 저랑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수근거림 속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요. 저희 아이는 무슨 죄예요? 벌을 주시려면 저에게만 주시지 왜 저희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아니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데 왜 피해자인 나한테 와서 따지고 물어. 그럼 우리 아이들은 너 때문에 아빠를 잃은 우리 아이들 생각은 안 해봤니? 네가 불륜을 저지를 때는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을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서 네가 당하니까 억울해? 억울해? 참 웃긴다. 그래서 위자료도 드렸고 이혼도 당했고 아니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아픔을 아시면서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하세요? 너 같은 엄마를 둔 게 죄인 거지? 그러길래 자식들이나 잘 키우지 왜 불륜을 저질러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내 앞에서는 뻔뻔하게 전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네 뭐네 하면서 나를 조롱해놓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네.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나는 사실만 말했으니까. 내 눈에 띄지 마. 그 말을 한 뒤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뒤 결국 상간녀의 남편은 주변의 눈총 그리고 진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현실을 깨닫고 전역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상간녀는 이혼 소송 당했다고 저에게 인생 망했다고 원망 섞인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비웃어주며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바로 휴대폰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런 연락받아서 저한테 도움될 게 없으니까요. 알고 보니 상간녀의 남편 집안은 전부 직업군인 출신이었고 이 일로 전역을 하게 되자 시댁에서 상간녀에게 난리를 쳤다고 하대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했다. 뭐 이런 거겠죠. 시댁에서까지 상간녀를 쪼아대니까 별 수 있나요? 이혼 당한 거죠, 뭐. 아주 고소하죠. 재혼했을 때 이혼 사유를 자기 잘못이 아닌 전 남편 잘못으로 돌렸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였다고 하니 시댁이랑 전 남편도 속아서 결혼했고 이거 사기 결혼이라면서 소송 걸겠다고 했나 봐요. 이번에는 위자료 내줄 사람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려나 궁금하네요. 그러길래 왜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빼고 그런데요? 여러분도 꼭 명심하세요. 죄는 돌고 돌아 꼭 벌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참 속이 후련합니다. 앞으로는 현 남편과 저희 세 아이들 잘 보살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